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더 리뷰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입니다. 오늘 삼성과 롯데 시즌 9차전 경기가 있었고 오늘 경기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뒤에 조금 좀 그라운드에 불도 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구단 행사인데요. 응원가를 팬들과 이제 함께 부르는 그런 행사가 지금 사진 노래방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이걸 사진 노래방이라고 그러나? 네. 아무튼 여러분 뭐 뒤에 좀 장면이 대형 얼마나 나이트클럽. 예, 얼마나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응원가 콘테스트인가 뭐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뒤에 좀 보이시면 함께 좀 즐기시면 주말 되겠습니다.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예. 네, 오늘도 롯데가 이겼습니다. 네, 롯데가 지금 3연승인데요. 네. 대단합니다. 위기라고 하니까 뭐 더 많이 이겨버려요 롯데가. 이 한 주가 지난주에도 위기, 그 전주에도 위기 뭐 이랬었는데 예. 이번 주는 정말 부상 선수들 많아서 위기.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더 경기를 이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라운드 사정들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이 좀 플레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호 선수도 그렇고 이 간바 선수도 그렇고 좋은 투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김대호 선수가 원인이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간바 선수 역시 빠른 볼을 앞세워서 삼성 타자들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잘 맞은 타구들이 또 정면으로 갔고 특히 구자욱 선수가 이 간바 선수의 그 높낮이를 축적이 잘 안 돼가지고 삼진을 먹고 막 했던 부분이 공격이 조금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롯데는 그 반면에 한 번에 딱 찬스를 정복훈 선수가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그 점수를 꾸준히 지키고 가다가 정훈 선수의 홈런이 결국은 김원중 선수까지 올라오면서도 김원중 선수가 조금은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점 차이, 두 점 차이는 엄청난 차이니까요. 예. 거기다가 롯데는 한승현 선수라는 이 외야수가 대수비로 나왔는데 결국 이 한승현 선수 두 개 타구를 너무 잘 잡아내면서 어제에 이어서 롯데의 수비가 어떤 결정적일 때 지금 무너지지 않으면서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삼성의 7회 공격 때 김지찬 선수의 타구와 8회 공격 때 디아스 선수의 타구가 한승현 선수에게 잡혔는데 사실 둘 다 이걸 잡는다고 하는 생각이 어려운 타구였죠. 특히 김지찬 선수의 타구는 더 어려웠고요. 그거를 잡아서 결국은 급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던 유지혁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더블아웃이 돼버렸고 또 디아즈 선수의 타구도 매우 흔들리면서 가는 타구인데 경험이 많지 않은 한승현 선수가 에이아에서 그거를 차분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팀의 승리도 도움이 됐지만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어요. 박병호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 홈런, 2경기 이틀 동안 홈런 3개를 지금 때려내고 있는데 만약에 박병호 선수가 이 모습을 이제 꾸준히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삼성 라이온즈의 하위 타순도 물론 이제 또 계속 이러면 박병호 선수도 다시 상위 타순에 배치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하위 타순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자욱 선수가 좀 부진하다 구자욱 선수 올라오고 있고 디아즈 선수 혼자서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병호 선수 거기에 가세가 된다고 한다면 좌우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렇죠. 디아즈, 구자욱, 강민호, 박병호 이런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이 좌우 밸런스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공격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박병호 선수가 오늘 경기처럼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박병호 선수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기복이 좀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복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타이밍을 어떤 유형의 투수가 올라와도 꾸준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경기에서 조금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부분은 출루가 계속 2사 이후에 좀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상황에서 어쨌든 정복훈 선수가 2루타를 때린 게 결국 결승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위험했죠. 그러니까 2점을 먼저 내고 뭐 그라운드 사령도 그렇고 그러는데 추가 득점을 계속 만들지 못하고 쭉 가다가 8회 지금 정훈 선수가 홈런을 때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그런 점수는 투수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무너지면 그 경기가 뒤집어지는데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그런데 오늘 삼성이 좋은 타구들이 많이 잡히면서 결국은 삼성이 박병호 선수 홈런 외에는 1루타 공격을 확실하게 압박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그 박병호 선수가 3루에서 김민성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삼성에게는 큰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은 오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좀 운도 따르지 그렇죠. 않았던 예, 그런 예. 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타구도 그렇고 예. 박병호 선수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타구가 묘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밖으로 네. 나가 있다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네. 스핀이 좀 희한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롯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롯데의 아이시스를 한번 좀 마셔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이 이기면 네. 삼성 폰으로 뭐 제 아내에게 전화를 뭐 걸거나 뭐 네. 여러 가지 좀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롯데가 저는 갤럭시를 들으면 되죠. 예, 예, 그렇지. 그렇죠. 갤럭시를 계속. 예. 결국에 그 삼성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이 3연투 트리오, 그렇죠. 예. 네,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 이 트리오의 활약이 결국에 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올라와서 뭐 과정은 좀 불안했습니다만 결국은 결과를 잘 만들어냈고 3연투를 나왔고 그라운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철원 선수는 우리와 다르게 너무 깔끔하게 지금 이닝을 마무리가 세 타자로 보통 정철원 선수가 나오면 주자를 내보낼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연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3, 4, 5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원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은 또 빠른 볼을 많이 구사하지 않고 포크볼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유인구도 사용을 하고 카운트 잡을 때는 스트라이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태근 의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조정을 잘했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러면서 오늘도 이 세 선수가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매조지했어요. 네. 그런데 김원중 선수가 박병호 선수에게는 좀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아무래도 드는 거지. 예,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 경기를 쭉 더가웃에서 보면서도 다 선수들끼리 느끼니까요. 네.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슬러거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이런 네,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렇게 좀 상황이 막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리뷰에서 여러분께 좀 짚어드릴 내용이 이 정도가 전부일 것 같은데. 근데 질문을 차라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후에 뭐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오늘 강민호 선수가 잠깐 좀 그 언쟁을 벌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건 이제 추후에 저희가 또 알아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 슈퍼챗이 또 많이 들어와서 아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좌폴 때 정우영, 우폴 때 이순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또 슈퍼챗. 예. 예. 감사합니다. 어우, 작은 편 반지님. 뭐 이렇게 많이들 주시는지 모르겠어. 아유. 예, 부담됩니다 정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을 좀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또 질문이 없나요? 그 감보아가 주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초반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감바오 선수가 투구 폼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고 또 첫 경기 삼성전에 나가서 그 삼성이 그 단점을 잘 이용을 해서 결국은 5회를 못 채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단점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1루에 있을 때는 슬라이드 스텝을 오늘도 상당히 그 빠르게 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자가 2루에 가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이 슬라이드 스텝을 하지 않고 또 투구폼을 크게 갖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그런 짧은 스트라이드로 하면 별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으라고 봅니다. 감보아 선수가 오늘 삼성을 상대로 서력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다시 계속 이제 다시 보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삼중 도루 허용을 할 때. 네. 재밌긴 재밌던데 그 장면이. 근데 일명 거미찾기 아니 개미찾기. 개미찾기. 일명 근데 개미찾기인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잖아요. 네. 그 루틴 본인의 루틴을 이렇게 빨리 수정을 하는 것도 참 감보아 그렇죠. 선수가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 보통 듭니다. 투수들에게 조그마한 이 티핑 정도, 그러니까 예. 버릇을 바꾸라고 하면 거기서 좀 밸런스가 깨지는 선수들이 많은데 심적으로도 흔들려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감보아 선수가 그것을 완벽하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루에 나가서 단 한 명, 물론 뭐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선수도 나가서 쉽게 도루를 감행하지 못했어요. 네. 지난번
라이온즈 파크에서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감보아 선수가 앞서도 이제 중계방송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KBO 리그 역대 최고 왼손 투수의 최고 구속이 이전까지 기록이 물론 이제 기록의 측정 도구가 다르긴 한데 PTS를 통해서 김광현 선수가 과거에 이제 156 정도를 이제 던진 적이 있다고 네, 하고 네, 네. 그 기록을 감보아 선수가 깼다고 합니다. 올해. 올해 이제 157에 가까운 구속, 지금 정확한 구속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나중에 또 이제 한번 좀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볼 빠르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 던지는 것 같은데 볼 막 150 네. 후반에 볼을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장은 적지만 볼을 넣는 각도가 높아가지고 수직 무브먼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구자욱 선수가 이 감보아 선수의 그 투구 궤적을 상당히 헷갈려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구자욱 선수와 디아즈 선수는 사실 둘이 신장도 비슷하고 네네. 그런데 디아즈 선수는 감보아 선수의 공에 네, 적응을 잘 한 반면에 네. 구자욱 선수는 그 적응이 좀 안 되는 듯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기서 차이? 굳이 그걸 찾는다고 한다면 구자욱 선수에 가면 내일 물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구자욱 선수가 딱 다리 스탠스를 접혀놓고 큰 키를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그것이 이 높낮이가 좀 헷갈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신장인데 디아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자세가 높잖아요. 구자욱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 손까지 낮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의 뭐 가슴까지 오는 공에 네네. 따라 그런 선수들이 나왔던, 좀 높은 볼이 좀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질문 주십시오. 그 유강남 선수가 잘 맞은 타구가 계속 나오는데 좀 뭐가 아쉬운 점으로 보시죠? 유강남 선수가 어제 오늘 모두 잘 맞은 타구가 나왔는데 어떤 점이 좀 아쉬움이 그건 뭐 운이죠. 속된 말로 재수대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잘 맞은 타고 야수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다 야수 정면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타석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1cm 더 뒤쪽으로 가면 각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타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옮겨가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만약 그 정도 옮기면 또 신경이 쓰이고 타이밍이 안 맞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수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타구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타석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물러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좀 바꿀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은 뭐 2개 가지고 타석을 바꾸라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다리면 안타 나온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 수비방의 그 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되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박병호 선수의 그 수비 그러니까 방해에 이렇게 된 거죠. 대해서, 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주자가 타자 주자도 아웃, 박병호 선수도 아웃이에요. 그런데 박병호 선수가 기루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 볼 대대가 되면서 3루 주자는 아웃, 타자 주자는 그냥 진루를 시켜놓은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타자 주자까지 아웃인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이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 볼 대대가 되면서 3루 주자는 아웃, 타자 주자는 그대로 그냥 진루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궁금하실 부분은 고의성이 없는데 왜 수비 방해냐 하는 부분이실 텐데 그거는 그냥 룰에 명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수비 방해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볼에 관계 없는 데는 주루 방해가 되지만 볼이 관계 없는 곳에서 수비수와 주자가 부딪히면 그건 주루 방해가 되지만 볼이 관계가 있는 곳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그거는 수비하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자가 무조건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도와는 상관이 의도와는 아무 관계가 의도와는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접촉이 생기면 볼이 있는 쪽에서 접촉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수비 방해가 주어지게 되는 그냥 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박병호 선수도 당연히 억울하고 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타구도 워낙에 요상했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좀 꼬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 롯데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부상자도 많고 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올스타전 전까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롯데의 올스타전 전까지의 전망. 지금까지는 이 없이 잇몸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네. 롯데가 과연 올스타전 전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상 선수가 다음 주면 좀 나승엽 선수라든지 나승엽 선수가 누가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나승엽 선수와 장두성. 장두성 선수가 네. 돌아오면 좀 더 숨통이 트이겠죠. 야수 쪽에서는. 근데 네. 투수 쪽에서는 이제 내일 박세웅 선수가 예상인데요. 박세웅 선수가 시즌 전반 시즌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박세웅 선수가 나와서 최근 몇 경기처럼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롯데 자이언츠 이기는 계속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공격을 잘 이어왔지만 그래서 이 박세웅 선수가 과연 어떤 투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 투수도 이제 부담을 덜 가질 거라는 거죠. 데이비스 선수도 그렇고 이민석 투수도 그렇고 우리 홍민기 선수는 이 한 번의 투구를 가지고 다 평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기란 선수는 상대 타자들에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뭐 그렇게 막 타자를 압도하는 투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봐도 롯데가 선발진들이 상당히 다른 팀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시즌 초반에 빨리 모습을 되찾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세웅, 간보와 데이비드 선수, 또 이민석 선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하면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또 부상 선수 돌아오면요. 그러면 괜찮을 텐데 투수 선발진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위기는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여러분 너무 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홍민기 선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게 진짜 롯데자이언츠에 대해서 아끼고 이게 아니신 거예요. 우리 홍민 그냥 입버릇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살짝 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신 거예요. 너무 그리고 하나하나 의미를 아니 제가 그렇게 말을 한치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저는 보세요. 저는 저 사자 보고 호랑이라고 그러고 아니 제가 하소연 한번 할게요. 예. 자, 정원께서도 이게 기록지 갖고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지금 한 30분 넘게 지금 계속 말을 하는데 뭔 터시 하나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이 방송 안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딱 그걸 미리 차단하기 저 지금 위해서. 아무 대본도 없어요. 그냥 저희 질문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경기 상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잖아요. 저 요 세계적인 캐스터인데 저는 뭐 세계적인 게 아닌데. 전 세계적인 캐스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옵더 리뷰 롯데 승리로 끝난 오늘 경기 옵더 리뷰 해드렸고요. 오늘 비구름이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경기가 또 열릴지 안 열릴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내일도 경기 끝나면 저희가 옵더 리뷰로 여러분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레 만약에 내일 경기 없이 모레 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모레 중계 방송 이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레는 또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시구로 오죠. 네, 저희 웬디의 영스트리트 출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웬디 씨 어서 오시고요. 만약에 내일 저희 옵더 리뷰 없으면 모레 여러분 만날 것을 왜 약속드리겠습니다. 영화 배우는 또 홍보 안 합니까? 이건 너무 많이 보셔서 많이 보셨거든요. 이순철 위원님 빼고 다 보셨어요. 이순철 위원님은 죽어도 안 보신대요. 제가 나와서 안 보신다고. 어불걸려서 못 보겠어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그두 또 분이 있습니까? 계속 중계하시는데 두 분의 체력은 지금 어떠신지? 저는 이순철 위원님도 매일 오전 등산으로 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저도 다행히 숙소 바로 가까운 쪽에 제가 서울에서도 운동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역 저 맞은편에 황룡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갑니다 가끔. 예, 이순철 위원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폴대를 들고 황룡산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룡산입니다, 여러분. 예, 내일 다시 혹은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